일단은 32, 33 두 개를 할게요. 봅시다. 32번. 자, 문제를 읽어보니까 전체 집합을 줬어요. 그죠? 전체 집합이 지금 마3부터 정수로 가나봐. 이렇게까지 가고, 자, 두 부분 집합 A라고 하는데 그 A가 지금 누구냐면 마이너스 1이랑 0이랑 1이고 B는 누구야? 마3 0, 1 그리고 3이래. 중간 안 쓸게요. 이 상태에서 지금 뭐라고 하냐면 A교 B랑 X를 합집합했더니 X가 나왔대. 자, 그리고 B마 A랑 누구를? X를 교집합을 해주니까 3이 나왔대요. 그냥 3만 쓰자. 자, 이랬을 때 X의 개수를 구해라 라고 하는데, 얘들아, 일단 얘네 둘 잘 보면은 얘도 알 수 있고 얘도 알 수 있죠. 맞아요? 걔네부터 좀 구해 놓을까? 그러면 얘들아, A 교 B라고 하면은 공통부분 누구 있어? 0, 1밖에 없죠. 우리 이런 표기의 뜻이 뭐였니? 합집합을 해서 X가 된다. 표기의 뜻이 뭐야? 누가 누굴 포함한 거야? X가 얘를 포함하는 거지. 그러니까 X는 무조건 0과 1을 갖고 있어야 돼. 맞아요? 그 다음에 이건 뭐야? B에서 A에 해당하는 걸 제외하면 이렇게 두 개 제외되니까 마3이랑 3이거든? 교집합에서 3이 된다는 거는 X는 결론. 누구는 반드시 가져야 돼? 0과 1과 3은 반드시 같고요. 얘는 반드시 가져야 되는 거고, 누구는 반드시 가지면 안 되는 거야? 마3은 절대로 가지면 안 된다. 해서 저 전체 집합으로 구성하라 그랬으니까 여기서 알 수 있는 거는 저 전체 집합에 대해서 X의 제한 범위가 이렇게 될 거고, 남은 애들에 대해서는 선택권이 부여되는 거죠. 맞아요? 원소가 총 7개 있었는데 지금 4개가 제한받았으니까 3개에 대한 선택권이 주어지기 때문에 2의 세제곱 8개가 되겠다. 이렇게 해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33으로 갈게요. 정리 천천히 하세요. 자, 봅시다. 이제 보니까 지금 전체 집합은 8 이하의 자연수라고 했고요. B는 1, 2, 4겠지? 4의 약수라고 하면은 저 중에서 1, 2, 4밖에 없으니까. 자, 이제 뭐야 이거 벤 다이어그램으로 좀 그려볼게. 얘들아, 이거 너네 그림으로 표현할 수 있잖아. A, B가 이렇게 있으면은 합집합에서 누구 빼라고? 교집합을 빼래. 그럼 나오는 애들은 요거거든, 요거? 우리가 이런 거를 뭐라고 이제 교과서의 명칭은 아니지만 주로 부르냐면은 대칭 차집합이라고 불러요. 왜냐면 이게 차집합하면 나오는 부분이었지. A 빼기 B. 얘는요, B 빼기 A 하면 나오는 거였잖아. 그래서 이런 거를 대칭 차집합이라고 하는데, 지금 그 녀석이 얘에 포함되래. 근데 얘는 누구냐면 얘란 말이야. 자, 이게 무슨 말이냐? 노란색이 파란색에 들어가래요. 그 말은 얘가 뭐 했다는 거니? 없다는 거죠. 여기에 뭔가 있으면 들어가 안 들어가? 애초에 구조적으로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들어가기 위해서는 여기에 아무것도 없어야 된다는 소리야. 비어있다. 이해됐어? 지난 시간에 내가 설명했었죠. 여기가 아무도 없으면 결국 A는 어떻게 될 수밖에 없니? A가 B에 포함될 수밖에 없다. 알겠어요? 그래서 요 그림을 이제 이렇게 수정해도 괜찮다는 거야. 왜? 요쪽이 없다는 거는 얘만 A라는 거예요. 근데 그 A가 지금 B에 다 들어가 있잖아.
맞아요? 그래서 이렇게 되겠다. 결론 A는 저 1, 2, 4로만 구성되면 돼. 그리고 뭐 공집합이 되지 말라는 말 있어 없어? 아 있네요. 공집합이 아닌 서로 다른 두 부분집합 A, B라고 돼 있죠. 그래서 얘들아 B로 만들 수 있는 부분집합의 개수가 몇 개야? 2의 세제곱이지. 근데 그 중에 얼마를 빼줘야 될까? 몇 개겠어요? 2개를 빼야죠. 알겠어요? 왜 2개를 빼요? 하나는 공집합으로 뺄 거고 하나는 B랑 달라야 돼. A는. 왜? 문제 잘 읽어보니까 뭐라 돼 있어? 서로 다른 두 부분집합이라 돼 있잖아. 근데 우리가 얘로 만드는 거에서 2의 세제곱이라고 하는 것 중에는 얘네가 다 들어간 경우도 포함되어 있다 보니까 지금은 2개를 빼줘야 돼요. 그래서 6개가 정답이 되겠지. 그래서 하나 차이로 틀렸으면은 문제를 제대로 안 읽은 거예요. 그래서 항상 여기는 원래 그러니까 문제를 잘 읽으셔야 되고요. 37은 일단 넘어가도록 할게. 그런 다음에 79에는 상이 없고 80에도 없네요. 있어요? 아 있구나. 41번 질문인 사람. 41은 해볼게요. 41번도. 자 보니까 전체 집합이 1, 2, 3, 4, 5래요. 전체 집합이 1, 2, 3, 4, 5고요. 이것의 두 부분집합 A, B에 대해서 다음 조건에 만족하는 A 빼기 B의 모든 원소의 합을 구해라. 얘들아 일단 가조건 너네 이거 뭐처럼 보여 이제? 드모르간 정리되죠? 이렇게 볼 수 있지. 그거에 5밖에 없대요. 이게 무슨 말이야 그러면? 만약에 전체 집합이 이렇게 있고 A, B가 이렇게 있었을 때 A랑 B가 누군지는 몰라도 이 바깥에 5가 있다는 거죠. 유일하게. 그 말은 남은 1, 2, 3, 4는 무조건 이 내에 있어야 된다. 안쪽에. 알겠죠? 어디로 배치되는지는 모르겠어. 자, 근데 지금 뭐라고 하냐면 나 조건을 보니까 여기다 밑에다 쓸까? 자, 지금 B 빼기 A 그거랑 합집합 누구를 해달래? A 합집합에 B의 여집합이 돼 있어요. 아유 징그러워라. 그거에 또 뭐야? 교집합 B래요. 그게 1, 3이라고 하는데 얘들아 이거 본 적 있지 않아? 지난 시간에 많이 하던 거 아닌가요? 이거 뭐로 보여야 돼? A에 여에 교로 바꾸고 B를 쓴 다음에 요렇게 드모르간 볼 수 있지. 알겠어? 근데 이 교집합이니까 자리 바꾸면 결국 이게 뭐예요? B 빼기 A죠? 그거에 또 여집합이지. 맞아? 요거를 정리를 해보니까 B 빼기 A의 연인데요. 앞에가 또 뭐가 돼? 뒤에가 또 뭐가 돼 있어? 교의 B지? 이거 뭐야 그러면? B에서 B마 A를 뭐 한 거야? 뺀 거나 마찬가지다. 이렇게 정리가 되겠네. 이제 그림으로 가자. B에서 요 B에서 B마 A라고 하면 걔가 여기거든요. 그걸 제외하면 오히려 누가 남아요? 교집합이 남는 거야. 그러니까 요게 A교 B예요. 알겠죠? 근데 그게 누구래요? 1, 3이래. 아 여기에 1과 3이 들어가라는 거구나. 요렇게 유추할 수 있겠다. 하라는 게 뭐야? A 빼기 B의 모든 원소의 합을 구해달래. 미안합니다. 내가 지금 요것만 했구나. 바보 아닙니까? 마음이 급했나봐요. 요게 지금 A교 B죠? 바보같이. 요게. 그거에다가 얘를 뭐 했대? 합집합을 했대. 그게 1, 3이니까 요게 아니라 1과 3이 어디 있는지는 몰라도 요 안에는 누구밖에 없다는 거예요. 1과 3이 있다. 이 소리지. 알겠어? 근데 아까 1, 2, 3, 4가 요 A 합 B에 있어야 되니까 1, 3이 여기 있다는 건 누구는? 2랑 4예요. 2, 4는 반드시 A 쪽에만 존재하겠다. 그래서 문제에서 구하라고 한 게 뭐야? A 빼기 B의 모든 원소의 합이니까 저거 2개 더해주면 되겠지. 알겠어요? 그래서 6이다. 별거 없죠? 이렇게 풀어주시면 돼요. 자 이제 진도를 나갑시다. 네,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한 걸로 더 풀 수가 있어서 일단은 문제를 좀 더 풀게요. 잠깐만요.
자, 81쪽으로 가서 풀어보자. 일단은 무엇을 풀까요? 그래, 이거 그냥 풀자. 대표 문제 풀게요. 50번. 뭐 바로 가자. 봐봐. 지금 집합 A가 다음과 같대요. 얘들아, 조건제시법인데 그냥 대충 쓸게. 이거 우리 인수분해하면은 얼마부터 얼마라는 거 알고 있니? 2, 6, 12 해가지고 6한테 마이너스 붙잖아요. 마이부터 어디까지 해요? 6까지다. 이렇게 범위로 그냥 대충 쓸게요. 그 다음에 B는 누군지 몰라요. 일단은 그냥 두고요. 그랬을 때 지금 A 교 B라고 나왔어. 공통이라는 소리야. 걔가 마이너스 2부터 1까지래. 합집합도 나왔어요. 자, 너희는 이거 우리가 지금 집합을 풀고 있는 거긴 한데 뭐로 풀고 싶니? 당연히 수직선이겠지? 맞아? 그리자. 자, 이렇게 해놓고 항상 이미 정해진 걸 먼저 하세요. A는 마이너스 2부터 얼마까지야? 6까지지. 그래서 등호 있는 상태로 이렇게 표시를 먼저 해놔. 이게 A입니다. 자, 이제 교집합을 좀 생각을 해보니까 공통 부분이 마이너스 2부터 1까지래. 아, 그러면 B 때문에 E에서 뭐 했구나? 끊겼겠구나. B는 저쪽으로 가겠죠. 맞아요? 근데 어디서 마무리가 되는지 모르겠어. 근데 합집합을 하면 얼마에서 끊어지래? 마3에서 끊어줘야 된대. 뭐 끝났죠, 그러면. 그래서 노란색이 B가 되어야 공통은 나온 대로 교집합이 될 거고 합집합도 나온 대로 나오겠지. 됐어요? 그래서 PQ를 구하려면 너네는 빠르게 얘네들을 뭐처럼 내가 보라 그랬어. 이 경계들을 근처럼 생각하랬죠. 근. 알겠어요? 그래서 근이라고 생각을 하면은 x제곱에 더하기 px 더하기 q인데 그냥 여기서 그냥 근계수 관계로 갑시다. 두 근의 합이 마2잖아. 그럼 p가 얼마라는 거야? 2일 거고 두 근의 곱이 얼마야? 마3이잖아. 그래서 그냥 마3이겠지. 뭐 이렇게 pq를 구해서 pq를 더하래요. 마이너스 1이죠. 그래서 그냥 우리가 원래 하듯이 해주면 된다 라는 건데 한번 53번도 해볼래요? 53번. 자, 이제 볼게요. 지금 문제를 보니까 A라는 녀석은 다음과 같고요. 이걸 만족하는 X라는 거지. 그리고 B는 이렇게 아예 대놓고 줬어. 근데 얘네를 교집합하면 이렇게 되래. 일단 첫 번째로 너희가 그냥 이거 근을 풀어봐봐. X가 뭐라고 나오는지 정리만 하면 되거든. 그래서 2X를 넘기고 묶어주면은 A 빼기 2가 나와서 넘기면은 A 마이너스 2분의 얼마야? 마이너스 1이지.
그러면 교집합이 A가 되라는 거는 여기서 나오는 이 값이 누구로 구성되어 있으면 돼요? 이 세 개로 구성되어 있으면 되겠지. 누가 될지는 몰라. 근데 가능한 것들은 다 답이니까 하나씩 다 해봐. 왜 이렇게 됐어? 그래서 얘가 얼마일 때? 마이너스 2일 때 먼저 가볼까? 넘기면은 마이너스 1은 마이너스 2에 a 마이너스 2 요거 하나 풀어주면 되고, 만약에 여기가 1이었으면은 그땐 또 마이너스 1이 뭐라고 나와요? a 마이너스 2일 거고, 또 누구 있어? 2일 때는 마이너스 1이 2배의 a 마이너스 2다. 이렇게 해서 구했니 혹시? 하면 되겠죠? 그럼 뭐 나와요 이거? 엄마? 이 마이너스 2a니까 넘어가면 2a가 돼서 플러스 4니까 넘어가면 5잖아요. 그럼 a가 얼마야? 2분의 5일 거고, 요때는 a가 얼마예요? 1이고, 이거 넘기면은 a는 얼마 나와? 2분의 3 나오나? 맞아요? 자, 끝일까요? 끝일까 아닐까? 봐봐. 너네 이거 몇 차 방정식이야 이거? 우리 1차 방정식을 옛날에 배웠었는데 우리가 언제였어? 2차 방정식 고1 때 들어와서 처음 배울 때 그 전에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런 얘기를 먼저 해요. 이런 방정식 얘기를 먼저 했었거든? 잘 봐봐. 여기서 만약에 얘들아 a가 0이었다고 해봐. 그럼 여기는 x에 얼마가 대입되든 앞에 거 얼마야? 0이 돼버리지. 맞아? 그 말은 얘가 0이고 만약 b가 3 같은 숫자였다고 해볼래? 그럼 무슨 일이 발생해버려? 이거 만족시켜주는 x가 존재하지 않아요. 그럼 근이 뭐 했다고 말해야 돼? 없다고 말을 하겠지. 그럼 저 방정식이 근이 없다는 건 집합 A의 입장에서는 무슨 집합이 된 거야? 공집합이 된 거지. 공집합은 어떤 집합과 교집합을 해도 뭐가 나온다 했어? 공집합이 나온다고 했었죠. 그래서 공집합이 되는 경우도 세야 됩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그걸 안 세면 틀려요. 즉 A가 얼마일 때? 2일 때. 여기서는. 왜? 이 방정식에서 뭐 A 쪽을 다 넘기면은 A-2로 묶어서 X에 더하기 1은 0이 돼버리잖아요. 맞아요? A가 2면은 이 방정식은 근이 존재하는 거야, 안 존재하는 거야? 존재하지 않는단 말이야. 알겠어? 그래서 A가 2여도 요거를 만족시키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왜 상인지 알겠죠? 그냥 얘네만 나왔으면 상이 아니었겠지. 알겠어요? 자, 그래서 이거 다 더해보면 4개를 더해야 돼. 얘네 둘 더하면 4죠. 5에다가 7이겠다. 알겠어? 그래서 정답이 7이다. 몇 페이지야? 자, 그래서 한번 풀어봤고요. 넘어갈게요. 다시 정리되면 넘어가시고, 그 다음은 무엇을 할까요? 뭐 딱히 그런 게 없네. 재미있는 게. 일단은 57번 하고 개념으로 다시 돌아갈게요. 오답 좀 이따가 숙제 남은 거는 첨삭 시간에 마무리 하셔야 돼요. 자, 57번 볼게. 자, 문제를 또 보니까 전체 집합의 부분 집합 A, B에 대해서 세모라는 연산이래. 자, 우리 지금까지 세모라는 연산 본 적 있니 없니? 없죠? 이건 수학기호가 아니라 그냥 이 문제에서만 이렇게 하겠다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우리는 그냥 따라가면 됩니다. 일단은 보니까 얘들아 이거 뭐야? 앞에 거 이렇게 쓸 수 있고 합집합에 뒤에 것도 이렇게 쓸 수 있지. 이거 아까 말했던 대칭차집합에 해당하는 거예요. 알겠죠? 근데 이거를 뭐 해달래? 3개짜리한테 이렇게 다 해달라는 거야. 그냥 뭐 이게 어렵나? 그냥 그림에다 대고 하면 되지. 그지? 그래서 그냥 A, B, C 해놓고 직접 만들어 보자. 자, 원래는 이거 뭐 하는 게 맞냐면 원래는 전체 집합 표시를 하셔야 돼. 알겠지? 근데 그냥 안 할게요. 왜 안 해도 돼? 전체 집합 표시는 얘들아 웬만하면은 여집합이 돼 있을 때는 무조건 하셔야 돼요. 왜냐면 그거의 바깥 부분이다 라는 의미 때문에 무조건 바운더리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은 그냥 가자. 별거 아니니까.
야 그러면 A랑 B랑 가지고 먼저 대칭 차집합을 하면은 일단 이거는 우리가 간단하게 할 수 있잖아. 그렇게 먼저 해 이렇게. 알겠지? 그거랑 이제 C에 대해서 대칭 차집합을 하는 건데 원래 하듯이는 못해요. 모양이 이제 안 맞기 때문에. 그래서 직접 해보자. 내가 일단 요거에서 앞에 거에서 뒤에 거를 뺀 거. 왜냐면 지금 앞에 거에서 뒤에 거 빼고 뒤에 거에서 앞에 거 빼잖아요. 그래서 일단 앞에 거에서 뒤에 걸 먼저 빼보자. 그러니까 색칠된 노란색에서 C를 빼봐. 그럼 남는 게 누구야? 요만큼이지 요만큼. 요렇게 농기구처럼 생긴 모양. 요렇게 생긴 거. 이렇게 두 개가 일단 생겼고요. 그 다음 이번엔 C에서 누구를 빼요? 요 색칠된 부분을 빼면 되는 거 아닌가? 맞아? 노란색을 빼는 거잖아. 그럼 어떻게 남냐면 얘 가운데 일단 포함시켜야 돼. 그리고 똑같이 이렇게 농기구 모양 이거 남겠지. 알겠어? 그래서 내가 색칠해야 되는 거는 파란색과 빨간색 전부 다 이렇게 써주면 된다. 알겠어요? 되게 특이하지? 여기만 빠지는 거야. 몇 번에 해당하니 그게? 4번이겠지. 이해돼? 알겠어요? 자, 그 뒤부터는 우리가 또 개념 설명이 필요해서 개념 설명 좀 하고 가자. 정리되면은 아까 줬던 개념 프린트로 오세요. 얘들아, 해도 되겠니? 넘어갈게요, 그러면. 그 25쪽으로 오세요. 6번째. 유한집합의 원소의 개수. 자, 개념 프린트 빨리 다 피세요. 자, 일단은 첫 번째. 얘들아, 이거 첫 번째로 나온 게 뭐냐. 일단 그림으로 먼저 좀 관찰을 해보자. 자, 이렇게 전체 집합이 있고 집합 A랑 집합 B가 이렇게 있어요. 자, 이런 상태에서 우리가 얘의 개수를 세고 싶은 거야. 원소의 개수.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 이거 어떻게 구해? 일단은 A랑 B를 더해요. 그럼 이 끝나는 거니? 아니지. 뭐냐면 잘 봐야 돼. 합집합이라는 거는 내가 영역을 1번 영역, 2번 영역, 3번 영역이라고 하면은 합집합은 1번, 2번, 3번을 몇 번씩 더해야 돼? 당연히 한 번씩이잖아. 근데 이렇게 더해버리면 지금 이렇게 A를 세면 1, 2, 또 B를 세면 누가 나와? 2, 3. 그럼 누가 두 번 세졌어요? 2번이 두 번 세졌지. 걔를 뭐 해줘야 돼? 빼라고. 이렇게. 그래서 반드시 번호 붙여서 가면 돼. 그럼 안 어려워. 알겠니? 이게 무조건이에요, 이거는. 그럼 그 밑에 거 봐봐. 3개짜리야, 3개짜리. 얘들아, 집중해야 된다. 두 번째. 이번에는 전체 집합 이렇게 있으면은 A, 그 다음에 B, C. 거 그림 보면은 내가 번호 다 써놓은 거 보여? 맞아요? 그래서 지금 가장 바깥에 있는 애들을 여기를 1번, 2번, 3번이라고 한 거고 가운데 껴있는 애들이 누구예요? 4번, 5번, 6번이고 다시 가운데가 몇 번이야? 해보자. 일단은 A 합집합, B 합집합 C인데 A랑 누굴 먼저 더해요? B랑 C까지 먼저 더해. 그럼 지금 잘 봐야 돼. 빨간색은 다 몇 번씩 세져? 한 번씩 세져지. 노란색은요? 두 번씩 세져요. 파란색은 세 번 세졌어. 그럼 그놈들을 하나씩 뭐 해주면 돼? 빼주는 거야. 알겠어요? 근데 쟤네만 골라서 빼기가 힘들다고. 봐봐! 너네 4번만 표현하기가 편해 안 편해? 4번만 딱 구할 수 있어요? 그럼 너네 그거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AB의 교집합에서 ABC의 교집합을 또 빼야 돼. 복잡해진다고. 알겠어? 그러지 말고 뭐가 낫냐면 일단 여기서 누구를 그냥 한 번에 빼냐면 A랑 B의 교를 한 번 빼. 또 누굴 빼요? B랑 C의 교를 빼시고요. C랑 A의 교를 또 빼주는 거야. 자, 그러면 아까 1번, 2번, 3번은 첫 줄에서 한 번씩 세줬는데 두 번째 줄에서 1번, 2번, 3번 건드려 안 건드려?
안 건드렸지? 그냥 여전히 한 개야? 근데 노란색은 위에서 몇 번씩 세셨어? 2번씩. 근데 밑에서 몇 번씩 빼고 있니? 한 번씩 뺐죠? 그럼 회차가 몇으로 줄어요? 한 번으로 줄겠지. 이게 뭔 말인지 알겠어? 근데 가운데는 무슨 일이 발생했니? 여기서 3번 세졌거든? 그래서 밑에서도 얼마 빼줘요? 3번이 빠진 거야. 근데 몇 번은 세야 돼 우리는? 한 번은 무조건 세야 되잖아. 그래서 마지막에 뭐 해주면 돼? 걔만 딱 더해주는 거야. 알겠어요? 그래서 이런 식이 나온 거다. 근데 내가 지금 설명하는 거는 이거 누구나 이해한다고 이거는. 알겠지? 근데 특수한 케이스에 대해서 이제 이런 거 말고 상황이 이상하게 나올 거라고. 그럴 때마다 너희는 뭐 해줘야 돼? 영역별로 다 뭐 하라고요? 번호 붙여가지고 다 한 번씩 해줘야 되니까 누구를 빼야 될까? 누구를 더해야 될까? 이 생각을 하면 돼. 알겠어? 이 방법이 중요한 거예요. 번호 붙이는 거. 알겠니? 그렇게 풀어주면 된다. 좀 이따 문제를 한번 봅시다. 넘어갑시다. 교재로 다시 가자. 이제 원소의 개수 해볼 건데 일단 뭐 58번 간단하게 같이 보고 너네한테 시간 하나 줄게. 58번 봐봐요. 자, 전체 집합 U의 두 부분 집합 A, B에 대해서 전체가 몇 개야? 26개야. A는 12개고 B는 13개래. 교집합은 5개래. 얘들아, 너네 여기까지만 읽으면 A 합 B가 몇 개인지 구할 수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있겠죠. 왜 구할 수 있어요? A도 나와 있고 B도 나와 있고 교집합에 대한 것도 나와 있으니까 합집합은 당연히 구할 수 있다고. 다시, 얘 누군지 몰라? A가 지금 몇 개래? 12개래. B가 몇 개래? 13개래. 그리고 교집합이 몇 개래? 5개래. 이렇게 더하면 25에서 5를 빼니까 요 합집합이 몇 개라는 거야? 이게 20개라는 거야. 그럼 바깥에 몇 개 있겠니? 6개 있겠죠. 그래서 문제에서는 드모르간 이용하면 결국 물어보는 게 몇 개야? 6개가 답이겠지. 알겠어요? 62번 해보세요. 자, 봅시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뭐 하면 돼요? 벤 다이어그램 그려야죠. 그래서 상황 파악이 잘 안 될 때는 벤 다이어그램을 적극적으로 사용을 하세요. 자, 이렇게 A가 있고 B가 있는 상태인데, 자, 일단은 표시를 할 수 있는 건 다 해봐야 돼. 일단 얘 뜻이 뭐였어? 합집합의 여죠. 맞아요, 여집합. 그래서 15개가 바깥에 있으라는 거야. 아, 그럼 합집합이 몇 개라는 걸 알 수 있니? 이 땅콩 모양이 30개겠구나. 전체가 45개니까. 그지? 그 다음에 A 차집합 B가 6개라는 거는 여기가 6개. 그리고 B 차집합 A가 20개래. 그럼 당연히 가운데가 몇 개야 돼? 4개가 돼야겠죠. 그래서 지금 교집합의 개수를 구해달라 했으니까 답이 얼마예요? 4가 되겠네. 그래서 요거는 4다. 그냥 그림 그리면 참 편하지. 알겠어? 그림을 적극적으로 그리시고. 자, 그 다음은 이제 최대 최소 관련된 건데 뭘 해볼 거냐면 그냥 65번으로 가보자. 65번. 그러니까 너네가 이 관계만 좀 잘 이해했으면 좋겠어서 풀어보는 건데 잘 봐봐 얘들아.
A의 원소의 개수가 몇 개래? 11개야. B의 원소의 개수는 몇 개야? 5개야. 이때 A 교 B의 원소의 개수가 누구보다 2보다 크거나 같대요. 그랬을 때 합집합의 최대 최소의 합을 구해라. 야, 너네가 방금 배웠잖아요. A 합집합 B의 원소의 개수 어떻게 센다고? 요렇게 센다고 방금 배웠죠? 맞아? 봐봐. 자, 요거 문제에서 제시했어? 했죠? 11 제시했어요 이거? 했죠? 5라고? 그럼 요 앞에 두 개는 이미 뭐야? 고정된 거야. 그럼 당연히 이 녀석의 개수를 누가 결정하겠니? 얘가 결정할 수밖에 없어요. 뭔 말인지 알겠어? 근데 얘가 누구보다 크거나 같대? 2보다. 그럼 생각해봐. 우리 이거에 지금 찾는 게 최대 최소를 찾는 건데 생각해봐. 얘가 작으면 작을수록 뭐 해줘? 커져요. 왜? 빼기니까. 그치? 얘 최소값이 얼마야 지금? 2잖아. 그럼 요때 2면은 얘 얼마가 최대야? 14야. 그 최대는 쉽게 구했어. 자, 그럼 이제 필요한 게 최소겠죠? 그럼 생각해봐. 얘가 최소가 될 땐 결국 누가 최대를 찍을 때야? 얘가 최대를 찍을 때겠지. 너희 한번 생각해봐. 얘 최대값 얼마일 것 같아? 얼마겠어요? 5겠죠 당연히. 개수가 얘가 11개고 얘가 5개면 그 둘이 최대한 많이 겹쳐도 몇 개야? 5개겠지. 뭐 새로운 게 생길 수가 없잖아. 그래서 얘가 5가 됐을 때가 오히려 얘는 최소인 거야. 알겠지? 그래서 여기서 이거 빼주면 얼마 나와? 최소값은 11이 나오겠죠. 그래서 주로 얘들아 교집합이 커질 때는 다른 큰 놈이 개수가 더 많은 놈이 작은 놈을 아예 뭐 해버렸을 때? 포함해버렸을 때. 알겠어요? 그랬을 때 이제 문제 상황이 만족이 된다. 알겠어요? 이거 알아두시고요. 합을 구하래요. 더하면 25겠지. 됐음? 넘어갈게. 자, 요거를 잘 이해를 하셨으면 이제 뒤에 것들 풀 때 할만할 거야. 그래서 이제 활용 문제인데 어이구야 뭘 해야 너네가 도움이 될까? 일단 68번으로 와보자. 일단은 68번은 같이 읽고 같이 한번 해보자. 봐봐. 자, 어느 독서 동호회 회원 30명을 대상으로 추리소설, 과학소설 선호도를 조사했대요. 자, 그 결과 추리소설을 좋아하는 회원이 13명, 과학을 좋아하는 회원이 20명, 그 어느 것도 좋아하지 않는 애들이 3명. 자, 추리소설만 좋아하는 회원 수를 구해라. 얘들아, A, B가 있고 그 바깥이 있는 건데 지금 회원이 총 몇 명이래? 30명이래. 30명. 야, 30명인데 지금 뭐라고 했어? 지금 뭐야? 추리소설 좋아하는 애들이 13명. A를 추리라고 합시다. 과학소설을 좋아하는 애들 20명이래. 근데 아무것도 안 좋아하는 애들이 3명이다. 그럼 저 합집합에 몇 명 있으라는 거야? 이 땅콩 모양에 27명이 있어야 되는데 A가 13명, B가 20명. 그거 두 개 더하면 얼마야? 33이지. 그럼 얘들아 교집합에 몇 명이 있다는 거야? 6명이겠죠. 이젠 암산 가능하겠니? 봐봐. 얘 지금 합집합이 27이라고. 근데 얘가 13명, 얘가 20명이래. 그럼 얘 몇 명이어야 되냐고요? 이거 물어본 거야. 6이겠지. 그게 간단하죠. 알겠어요? 그래서 그냥 여기가 6인 거예요. 끝났다 그러면 여기 몇 명이야? 7명일 거고 여기는 14명이 되겠지. 그래서 뭐라 그랬어 지금? 추리소설만 좋아하는 애들 몇 명이냐? 7명. 이해돼? 이렇게 답하면 되겠죠? 그냥 7. 자, 73번을 풀어보세요.
아마 좀 어렵게 이제 집합 문제가 나온다고 하면은 요 마지막 부분에서 나올 거예요. 내신에서. 여길 잘 해야 됩니다. 오늘 덥죠? 거의 40, 체감온도 40도 정도 된다고 하던데. 여름에 안 더울 수 있는 방법 알아요? 덥지 않게 지내는 방법. 물론 밖에 안 나가면 되는데 밖에 나갈 수밖에 없잖아, 사람이 살다 보면. 급하지만 않으면 돼요. 사람이 마음이 급하면 무조건 땀이 나거든요. 너네 오다가 만약 늦으면 지각하면 마음 급해져가지고 버스 안에서도 짜증이 나고 막 그러잖아요. 버스 괜히 천천히 가는 것 같고 앞에 뭐 차가 갑자기 이렇게 막고 있으면 화나고. 그래서 여름에는 덥지 않으려면은 빨리빨리 그냥 미리 하면 됩니다. 그리고 낮에 준비하잖아, 집에서. 그것도 더워. 그냥 아침 일찍 나와야 돼. 결국은 아침에 나와서 공부하라는 겁니다. 알겠죠? 스카 얼마나 시원해요, 스카. 그죠? 시원해. 추워. 막 이러면서 공부할 수 있잖아. 전혀 이해를 못하는 느낌이네. 범준아? 몇 시에 일어났어? 8시에 일어났다고요? 좀 전에 일어난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방금 일어난 것 같아요. 아주. 얘들아, 방학은 잘 보내고 있니? 재밌게 보내고 있다고요? 망했네요. 얘들아, 지금 막 행복하면 안 돼. 물론 우리가 행복하자고 사는 거긴 한데 그러니까 너무 그런 1차원적인 행복 있잖아요. 말 그대로 도파민. 영상 보거나 뭐 게임을 하거나 이런 거에 대해서 나오는 도파민, 그런 거로 이제 절여져 있으면 안 돼요. 알겠죠? 난 오늘 몇 시에 일어났지? 내가 오늘 6시 50분인가? 6시 50분에 일어나서 운동을 하고 나와가지고 카페에 갔어요. 햇살 맞으면서 되게 기분 좋게. 뭐 했는 줄 알아요? 기분 좋게? 노래 들으면서 수학 공부했어요.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 걱정이 없어요, 걱정이. 그렇게만 하면. 얘들아, 그러니까 그런 행복 있잖아요, 그죠? 1차원적인 행복 말고 그런 것도 한번 경험을 해보세요. 기분이 좋아요. 원래 내 추억의 장소가 평촌도서관인데 지금 거기가 공사 중이더라고. 아쉬운데 평촌도서관이 좋은 게 뭐냐면 도서관 옆에 이만큼 공원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학창 시절에 맨날 여기서 공부했었는데 힘들면은 나와서 이제 여기 한 바퀴 돌아. 친구 있으면 친구랑 같이 돌고 없으면 혼자 돌고 노래 들으면서. 그런 게 일단 되게 좋았거든요. 왜냐면 그때는 이제 핸드폰이, 물론 스마트폰은 있었는데 핸드폰 2G폰을 써가지고 그걸로 뭐 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너희는 지금 핸드폰이 거의 너무 절여져 있잖아, 핸드폰에. 다 되잖아요, 그걸로. 물론 나도 지금 그렇지만. 그래서 난 참 다행이라고 생각해. 이 시대에 안 태어난 게. 너희가 더 힘들 것 같아. 그 유혹을 뿌리치고 공부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근데 별거 없는 게 그것만 안 하면 돼. 제일 방해 요소 핸드폰 아니에요? 침대 플러스 핸드폰, 그죠? 뭐라고? 졸린 거 근데 해결이 되잖아. 그래도 뭐 할 수 있잖아. 근데 핸드폰은 거의 노답 아니에요? 핸드폰이 진짜 너희들한테 진짜 힘든 것 같아. 그럼 막 컨텐츠 이런 거, 넷플릭스나 유튜브나. 그래서 내가 진짜로 한 3개월 전인가? 이제 군대 내 맞투임인데 동갑이야. 그래서
군대에서도 거의 친구처럼 지내던 친구인데 제대하고 나서도 계속 연락을 해요. 자주 보는데 그 친구가 이제 그 뭐랬더라? 미디어를 아예 안 쓰는 운동을 해보겠다고 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걔한테 자극받아가지고 내가 그때 돌아오는 길에 걔 만나고 이제 서울에서 봐가지고 차를 못 가져가가지고 지하철 타고 오는데 그래 나도 한번 해보자 그러고서 유튜브를 맨날 보면서 왔었는데 지하철 타면은 노래만 듣고 왔어요. 죽겠는 거야. 너무 보고 싶은 거예요. 너무 재미가 없으니까 이 지하철 타는 게. 근데 지금은 거의 노래만 들어. 되게 뭔가 머릿속이 깨끗해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희도 한번 해봐. 되게 기분이 좋아요. 그리고 사람은 뭐 야행성 이런 거 생각하지 말고 나 최근에 영상을 봤는데 그런 게 있더라고. 아침형 인간이랑 저녁형 인간, 밤 야행성 인간이 실제로 있대요. 그런 논문 결과가 있대. 근데 그딴 거 믿지 말고 사람은 원래 햇빛이 나오면 잠을 깨게 돼 있고요. 햇빛이 사라지면 잠을 자게 돼 있어요. 몇만 년 동안 동굴 속에서 그렇게 살았으니까 우리는 그런 유전자를 갖고 있단 말이야. 라고 믿고 그냥 해. 뭐라고요? 아이씨 안 돼. 안 돼. 아침에 무조건 일어나서 햇빛 받으면서 활동을 하세요. 왜 그러냐면 시험을 저녁에 보면은 내가 뭐 저녁에 해라 하겠는데 시험을 언제 봐요? 아침에 보잖아. 심지어 모의고사는 언제 봐? 평소보다 더 빨리 봐. 8시 40분에 너네가 시험을 보고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에 익숙해져야 돼. 그러니까 나는 야행성이야. 밤에 공부해야지. 이러지 말고 그냥 그렇게 본인이 느껴져도 그냥 아침에 하세요. 알았죠? 나도 야행성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아침에 생활하면 할 수 있어요. 알겠죠? 그리고 방학에 제발 좀 놀지 말고 얘들아 좀 뭐라도 해야 돼. 알겠지? 괜찮아. 아니 안 해도 돼요. 1학기 때 성적 마음에 들면은 똑같이 하세요. 똑같이. 알겠죠? 반복합시다. 그냥 똑같은 성적 똑같이 나오게. 알겠습니까? 자 보자. 얘들아 지금 일단 42명인데 멜론 먹는 뭐였지? 멜론 빙수. 멜론 빙수를 주문한 사람이 15명. 망고 빙수가 이제 21명인가 봐. 주문 안 한 사람도 있다는 거야? 너무 양아치 아닙니까? 딴 걸 주문했겠죠. 빙수를 주문 안 한 거고. 내가 너무 꼬여있다. 자, 그랬을 때 지금 뭐라 그랬어? 어느 것도 주문하지 않은 고객이 A명이래. 그럼 얘들아 그냥 여기서 A가 있고 일단은 기본 모양은 항상 이거라고 했잖아요. 이 바깥에 A명이라는 거야. 그럼 우리가 여기서 A에 지금 뭘 찾는 거냐면 최대치수를 찾는 거니까 결국은 누구의 최대치수를 찾는 거예요? 얘죠. 땅콩 모양. 알겠어요? 얘가 커지면 A는 작아질 거고. 왜? 전체 명수는 정해져 있으니까. 알겠어요? 그리고 얘가 방금 뭐였지? 커지면 작아진다 했지. 작아지면 얘가 커지겠지. 알겠어? 그래서 우리는 그냥 A 합 B의 최대치수를 찾으면 됩니다. 그럼 또 한번 해보자. 자, 이거는 뭐 오늘 배운 게 요거밖에 없으니까 써보면은 요렇게 될 텐데, 자, 요거 15명, 요거 21명. 이건 고정값이야. 그럼 얘가 커진다는 건 얘는 작아져야 되고, 얘가 작아진다는 건 얘는 커진다는 거야. 알겠지? 다 연결이 돼 있는 건데 해보자. 야, 이거 최대한 작아지게 만들고 싶어. 교집합이 최대한 작고 싶어. 얼마까지 가능해? 0까지 가능해. 그런 이유가 뭐야? 얘네 두 개를 더해도 얼마가 돼버려? 36이라서 얘보다 모자라요. 즉 서로소가 되어 있어도 가능하다는 거야. 근데 간혹 이런 문제도 있어. 42명이 아니라 예를 들어 33명이래. 그럼 얘들아, 얘는 서로소가 될 수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없어요. 왜? 최대한 벌어지면은 얘네들 더한 게 36이니까 33개면 36을 뭐라고 말해야 돼? 36이 33을 넘어가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상황이 불가능한 경우가 되니까 우린 여기서 항상 이걸 체크를 해야 돼. 두 개를 더한 게 전체 명수보다 큰지 작은지. 근데 지금은
42명이라고 하니까 가능한 거죠. 그래서 얘가 0일 때가 이 녀석의 최소야? 그때는 얘가 최대인 거야. 그럼 36이겠지. 그럼 그때 A는 오히려 최소를 찍겠죠. 얼마예요? 그러면 42에서 빼니까 6명이 될 거다. 자, 그럼 최대도 한번 찾아보자. 자, 얘가 최대가 된다는 거는 얘는 최소가 되라는 거고, 얘가 최소가 된다는 건 얘가 최대가 된다는 거야. 얘가 가장 커지려면 아까 말했던 거다. 어떻게 돼야 돼? 둘 중에 더 큰 놈이 작은 놈을 먹으면 되겠지. 알겠어요? 그럼 여기가 몇 명이 돼? 15명이 되는 거야. 그래서 이때는 얘가 21명. 그러면은 A는 얼마가 돼야 돼? 21명이겠지. 이렇게 최대 최소를 더해달라고 했죠. 더해주면은 27명이다. 알겠음? 괜찮지? 이렇게 풀어주면 돼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명제고요. 아니, 뭐래니? 집합이고요. 자, 이제 명제를 시작을 해봅시다. 자, 근데 명제 하기 전에 잠깐 쉬었다가 합시다. 열심히 하고 있어, 너? 열심히 하고 있냐고. 아니, 수학 말고 다른 것도 하고 있어? 어? 사회 하고 있어? 일찍 일어나고 해야 돼. 응?
다시 합시다. 이제 명제를 시작을 해보자. 특강은 2시간밖에 없으니까 많이는 못 쉬어요. 자, 명제로 가보면은 일단은 기억이 납니까? 명제? 명제가 말 그대로 이제 맞다 틀리다를 이제 판정을 하는 건데, 그게 우리가 그냥 일상생활에서 쓰는 거랑은 조금 다를 수도 있어. 그러니까 여기서 하라는 대로 해야 돼요. 수학을 할 때는. 알겠지? 그래서 그냥 말이 그냥 맞는 말 같아가지고 끄덕끄덕 하고 넘어가면 절대 안 돼. 알겠지? 정확하게 여기서 만족하라는 거를 만족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확인을 항상 해야 돼요. 습관적으로. 자, 그래서 거기에 일단 명제 나오는데, 일단은 이게 맨 앞 페이지가 얘들아 그냥 기본이니까 그거를 좀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이해를 한다기보다는 이해는 누구나 될 거고, 정확하게 그거를 체화해야 돼요. 체화. 그게 아예 몸에 붙어야 되니까 잘 보자. 일단 1번 명제 땡땡 뭐냐면 참과 거짓이 명확한 것이래. 자, 그럼 너네 뭐 이런 거 한번 해볼까? 더운 나라, 뭐 예를 들어서 아프리카는 더운 나라이다. 참이에요? 이 사람마다 다르잖아. 누군가는 아프리카가 안 덥다고 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애매한 말은 안 된다는 거야, 수학에서는. 알겠지? 명확해야 돼. 뭐 예를 들면은 아프리카는 연평균 기온이 뭐 몇 도 이상이다. 그거는 정확하게 기준이 있다 보니까 맞다 틀리다를 우리가 말할 수 있잖아. 알겠지? 그러니까 그런 거를 이제 명제라고 하는 거고, 그렇지 않은 건 명제가 아니야. 근데 너네가 가끔 이제 문제를 풀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다음 중 명제인 것을 골라라 했을 때 거짓인 명제인데 그거를 명제가 아니라고 생각해. 왜냐면 틀린 거다 보니까 부정적인 이미지 때문에 그냥 답이 아니구나 이렇게 해버려요. 얘들아, 근데 거짓인 명제도 결국은 뭐야? 명제잖아. 거짓이긴 하지만 참거짓이 판별이 됐다는 거는 명제라는 거야. 알겠지?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 조심하셔야 돼요. 두 번째, 조건. 자, 조건은 뭐냐? 미지수의 값에 따라서 그때그때 참거짓이 바뀌는 거래. 예를 들면 이런 거거든요. 자, x가 3보다 크다. 야, 이거는 x가 1이면은 거짓이지, 5면은 참이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x 값에 따라서 참이기도 하고 거짓이기도 한 거를 우린 조건이라고 해요. 알겠죠? 그래서 명제와 조건은 구분이 되니까 너네가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되고, 세 번째, 진리집합. 진리집합은 뭐냐? 방금 말했던 조건 있지. 그 조건이 뭐가 되도록 하는, 참이 되도록 하는 원소로 이루어진 집합이래요. 그럼 만약에 이제 이런 식으로 나올 거야. 자, 조건 P는 x가 3보다 크다이다. 주로 이제 조건 얘들아 무조건 소문자를 써요. 조건은. 그럼 이거의 진리집합은 뭘까? 대문자 P를 씁니다. 집합이니까. 그래서 걔를 우리는 이렇게 쓸 수 있죠. x 바 x가 누구보다? 3보다 크다. 이런 식으로 이제 쓸 수 있는 거야. 알겠어? 이런 걸 진리집합이라고 해요. 자, 뭐가 나왔다고? 집합이 나왔지. 그럼 명제를 이제 뭐로 보겠다는 거야? 집합으로 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도 말했지만, 아까가 아니라 지난 시간에 말했지만, 명제를 하려면은 집합을 또 잘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집합이 중요하다라는 거고, 집합에서 쓰던 성질들 그럼 당연히 여기서도 써, 안 써? 똑같이 쓸 거야. 알겠지? 그럼 4번 봐봐요. 조건의 부정을 보세요. 부정. 조건 P가 아니다라는 건데, 자, 조건 P가 아니다 라는 말과 똑같은 표현이 뭐냐? P에다가 앞에다 물결 표시만 붙여주면 돼요. 이렇게. 그래서 저거는 수학 기호로 not-P라고 읽으면 돼. 알겠지? not-P. 저 물결은 뜻하는 게 not이야. 아니다. 자, 그러면 이 not-P라는 거는 얘한테 또 적용을 해볼까? 3보다 크다가 뭐였니? P였지. 그러면 그게 아니다면 뭐야? 3보다 작다? 아니야. 작거나 같은 거야. 알겠지? 왜? 항상 웬만하면 부등식은 얘들아 수직선에다 표현하는 게 좋거든요. 지금 내가 써놓은 거에 반대, 쉽게 말하면 여집합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알겠지? 그럼 어떻게 돼야 돼? 얘를 채우고 왼쪽으로 가는 거지. 알겠어? 그래서 등호가 항상 있다는 걸 잊으시면 안 되고요. 그래서 거기는
not P의 진리집합을 뭐로 쓰겠대? 밑에 P의 여집합으로 쓰겠대요. 방금 했던 말이야. 그래서 여집합이 중요한 거다. P의 여집합. 되었나요? 알겠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은 거의 또 뭐 집합 처음 배우던 것처럼 교양이야, 교양. 5번 조건 P 또는 조건 Q 이렇게 돼 있어. 자, 우리가 이거를 진리집합으로 바꾸고 싶은데 우리 집합할 때 다 배웠잖아요. 자, 얘는 집합으로 바꾸면 방금도 했지만 그냥 진리집합 P, 얘는 뭐야? 얘는 Q. 자, 또는을 집합으로 바꾸면 뭐가 된다 했었어? 합집합. 알겠어요? 천천히. 합집합이다. 알겠어? 그래서 위에 써있는 이 말은요, 이렇게 바꿔줄 수 있다. 뭔 말인지 알겠니? 이해됐죠? 그래서 거기 나와 있지만 그 오른쪽에 내가 다 써놨고요. 자, 그거를 뭐 하고 싶냐면 이번에는 부정을 하고 싶은 거야. 그럼 얘들아, 이거 부정하면 어떻게 돼? 일단 뭐 이렇게 간단하게 쓸 수 있겠죠. 근데 이거를 우리가 바로 바꾸는 거를 아직은 못한다는 가정하에 뭘 이용할 거냐면 얘를 이용할 거야. 그럼 얘를 부정했다는 거는 진리집합으로는 P 합 Q를 뭐 했다는 거야? 여집합했다는 거야. 맞지? 뭐야 이거? 드모르간이죠. 그래서 얘를 우리가 뭐라고 쓸 수 있어요? P의 여, 교, Q의 여 이렇게 쓰거든? 얘를 다시 한번 조건으로 바꿔볼래? 그럼 얘는 뭐야? not P 이렇게 쓸 수 있겠지. 얘는 뭐겠어? not Q. 그럼 교집합은 뭐로 바뀌겠어? 그리고로 바뀌는 거야. 그래서 결론이 뭐냐면 합집합과 교집합은 서로 부정관계에 놓여요. 왜? 드모르간 때문에. 알겠지? 그래서 한글에서 또는이랑 누구? 그리고도 서로 무슨 관계인 거야? 부정관계인 거야. 그러니까 그리고를 부정하면 누가 나오고? 또는이 나오고 또는을 부정하면은 그리고가 나온다. 이렇게 이해하고 있으면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 부정을 앞으로 자주 할 건데 그거를 했을 때 누가 누구로 바뀌는지를 알아야 돼. 그래야 우리가 안 틀리고 문제를 풀겠죠. 그래서 이거는 너무 중요한 거니까 거의 다 내가 써놨습니다. 그래서 적을 거 없고. 그 다음 6번 똑같아요. 이제 바로 가볼까요? 이제 조건 P 그리고 조건 Q예요. 얘들아 이거 바꾸면 어떻게 돼? P 교집합 Q 이렇게 바꿀 수 있겠지. 얘도 부정하고 싶어. 일단은 그냥 부정을 하면은 P 그리고 Q 이렇게 될 텐데 얘는 이제 바로 가볼까? 뭐로 바뀌겠니? not P 또는 not Q가 되는 거지. 너희들 머릿속에서는 어떤 게 돌고 있어야 돼? 드모르간이 작동을 하고 있어야 돼요. 알겠죠? 똑같은 거야. 이 부정을 얘네한테 주고 그리고도 바뀐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됐죠?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이게 일단 기본적인 명제의 내용이고 넘어갈게요. 자, 그럼 뒤에 나오는 게 조건 명제인데 오늘 여기까지는 할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일단은 책을 먼저 가서 문제를 좀 건드리다 봅시다. 야, 교재 86쪽 펴봐봐. 여기 보면은 개념이 되게 길죠. 이제 이게 책마다 좀 다른데 대부분의 책들은 이거를 이렇게 하나로 묶어놓기보다는 명제랑 절대부등식을 끊어놔요. 여기 지금 보면은 절대부등식이 같이 들어가 있거든요. 가장 오른쪽에 이제 절대부등식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양이 좀 돼, 여기가.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2회에 걸쳐서 해야 돼요. 알았죠? 그래서 오늘 절반까지는 아니더라도 한 3분의 1까지는 할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88쪽으로 오셔서 문제를 또 하나씩 풀어보자. 그리고 지금 목표는 얘들아 학원 방학이 다음 주 수목금토예요. 그래서 우리 금요일 수업 정규 수업이 없는 거고 특강 수업은 어차피 회차제라서 뒤로 밀리는 거야. 알겠지? 그러니까 오늘이 3회차고 다음 주 월요일이 4회차야. 그러면 2번이 남는데 그 2번은 그냥 뒤로 밀린다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그 다음 주
8월 둘째 주죠. 그럼 그때 2번을 해가지고 끝낼 겁니다. 습강은. 그러면 지금 명제가 아마 4회차쯤이면 끝날 거야. 다음 주면. 알겠어요? 그럼 남는 게 이제 함수밖에 없어. 근데 오늘 우리 정규 수업 시간에 함수 할 거야. 근데 함수를 좀 내가 천천히 할 거예요. 왜냐면 앞으로 우리는 다양한 함수를 다룰 건데 그거에 가장 기본이 되는 내용이다 보니까 여기서 너희가 뭐 내신을 위한 공부를 하는 거랑은 별개로 나중을 위해서라도 천천히 할 생각이야. 그래서 그렇게 할 거니까 그러다가 이제 아마 마지막이 이제 무리함수인데 함수에서도 무리함수를 특강 때 하게 될 것 같아요. 다다음 주에. 알았죠? 그래서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 이번 주는 주말 테스트가 있는데 다음 주는 없습니다. 방학이라서. 알겠죠? 이번 주는 있고 다음 주는 없다. 알고 계시고요. 뭐 그렇게 해서 우리가 아마 8월 둘째 주, 그러니까 8월 그때가 한 8일, 9일 이 정도 될 거거든. 그때 이제 진도를 다 끝내는 게 나의 목표. 알겠죠? 거의 한 달도 안 걸린 거죠. 한 달 정도 만에 이제 진도가 끝날 거고 끝나면은 이제 새 교재로 할 겁니다. 알았죠? 그렇게 좀 빠듯하게 하는 이유는 방학이니까 공부 많이 해야 되는 것도 맞고 그리고 빨리 시작할수록 좋아요. 새 책으로. 왜냐면 그래야 내신 대비할 때 큰 무리가 없는데 너무 우리가 방학 때 밀린 상태로 시작을 해버리면은 내신할 때 너무 힘들어. 알겠지?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거니까 지금 숙제가 많고 막 배우는 것도 많아서 머릿속이 복잡해도 그냥 다 복습하고 해서 습득을 해야 돼. 알겠어요? 그냥 넘어가면 안 됩니다. 자, 이제 88쪽에서 좀 하나씩 풀어볼게. 그냥 1번 풀게요. 88쪽에 1번. 잘 봐! 명제가 아닌 것을 골라달라. 얘들아, 지금 거짓 고르래? 아니야. 명제가 아닌 걸 고르래. 명제가 뭐였지? 참거짓이 명확한 거였죠. 알겠어요? 자, 갑시다. 1번. x가 마이너스 2이면 절대값 x는 2다. 참이야, 거짓이야? x한테 마이너스 2이면 가정이 마이너스 2이면이라 돼 있잖아. 마이너스 1 넣어봐요. 얼마가 돼요? 절대값은 2가 되지? 아, 맞는 말이잖아. 동그라미 치면 돼. 그러니까 이거는 명제인 거야. 참인 명제. 2번. 10의 약수는 5의 약수이다. 되게 한글로 나오면 맞는 말 같잖아요. 그죠? 범준아 맞아? 맞는 말 같지? 이거 맞는 거야? 틀린 거야? 틀렸죠. 왜? 10은 10의 약수긴 하지만 5의 약수가 맞아 틀려? 아니잖아. 그럼 답이 몇 번이에요? 2번이라고 하면 안 된다. 알겠어? 지금 거짓인 명제인 거야 이거는. 알겠어? 그래서 2번도 정답이에요. 아, 정답이 아니라 명제예요. 3번. 이건 뭐야? 얘들아, 이거 옮기고 이항시켜보면 좌변에 6x 그리고 우변으로 얼마 모을 수 있니? 마3. 그럼 x가 누구보다? 마이너스 2분의 1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나오지? 이게 뭔 말이야 이거는? 이건 x한테 0 들어가면 참이지? 아니잖아. 마이너스 1 들어가면 참이지? 0 들어가면 뭐야? 거짓이지? 이런 걸 뭐라 불렀어? 그새 까먹었어요? 이게 뭐예요? 얘들아, 뭐야? 미지수의 값에 따라서 참이 되기도 하고 거짓이 되기도 하는 걸 뭐라 불러? 조건이라 불렀잖아요 아까. 알겠어요? 명제가 아닌 겁니다. 답이 3번이야. 알겠어? 4번. 두 자연수 A, B가 짝수면 A 플러스 B는 홀수이다. 참이야 거짓이야?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냥 틀린 거예요. 아니 뭐야, 명제인 거예요. 5번. 직사각형의 두 대각선은 서로를 이등분한다. 맞는 말이지? 명제인 거야. 알겠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갈게요. 그 다음 뭐로 갈 거냐면 6번으로 가볼까요? 6번. 자, 6번에 봐봐. 임의의 세 실수 ABC에 대해서 조건, 다음에 부정과 서로 같은 거래. 얘들아, 이거 부정하래. 한글로 읽어보자. 좌변이 0이 아니다죠. 그거의 부정이면 뭐겠어요?
0이다 로 바꾸면 돼요. 알겠지? 너네 이거 본 적 없어? 얘가 0이다. 임의의 실수 A, B, C래요. 뭐였어 이거? 다들 봐봐. 얘 실수를 뭐 한 거야? 제곱한 거지. 얘도 실수를 뭐 한 거예요? 제곱한 거고 얘도 실수를 제곱한 건데 우리가 알기로 실수의 제곱은 항상 범위가 어떻게 돼요? 0보다 크거나 같잖아 얘들아. 그지? 0보다 크거나 같은 놈 세 놈을 더했더니 얼마가 됐대? 0이 됐대. 그럼 셋 다 뭐였다는 거야? 0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A 빼기 B도 0, B 빼기 C도 0, C 빼기 A도 0이라는 건 세 놈이 다 뭐였다는 거야? 같았다는 거죠. 알겠어요? 그래서 지금 우린 답을 몇 번이라고 말을 해줘야 돼? 1번으로 답을 해주면 되겠죠. 야, 그럼 얘는 뭐야? 처음 거. 이 선지 중에서 처음 거랑 같은 게 뭘까요? 처음 거를 조건으로 바꿔보면 뭐라고 나올까? 한글로 바꿀 거야. 거기서 몇 번이야? 1번부터 5번까지 봤을 때. 몇 번이라고요? 5번? 왜요? 잘 봐봐. 답이 일단 5번이에요. 얘들아, 방금 하얀색의 부정이 빨간색이었지. 근데 빨간색을 구한 게 안 썼네? A랑 B랑 C랑 뭐 한 거였니? 같은 거였지. 근데 얘는 뜻이 뭐냐면 한 번에 쓴 건데 A랑 B랑 같다, B랑 C랑 같다, C랑 A랑 같다를 뭐로 연결해야 돼? 그리고로 연결하는 거예요. 이거는 이 중에 하나만 발생해서는 안 되고 다 발생해야 돼. 그럼 이거를 부정하면은 그게 하얀색 아니겠니? 그럼 얘를 부정해. 그러니까 하얀색을 풀려고 하지 말고요. 얘를 부정하라고. 그럼 얘 부정하면 뭐야? A랑 B랑 다르다? 얘는 또는으로 바뀌는 거야. 뭔 말인지 알겠지? 얘도 뭐야? B랑 C랑 다르다. 또는 C랑 A랑 다르다. 그럼 걔네가 다 또는으로 연결됐으니까 세 개 중에 적어도 뭐 한 개, 다른 게 존재한다고는 말할 수 있는 거죠. 알겠어요? 그래서 5번이 맞는 거지.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자꾸 응용이 되니까요. 너희가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최대한 쉽게 풀려고 해야 돼. 자꾸. 알겠지? 자, 그러면 다음 유형으로 또 넘어갈 건데 좀 어려운 게 있으면 좋을 텐데 어려운 게 없어. 어려운 게. 응? 그냥 9번 할게요. 9번. 어차피 상은 같이 나중에 할 거니까. 9번 봐봐. 지금 전체 집합이 나와 있거든. 전체 집합이 누구야? 야, 절대값 x가 2보다 작거나 같은 x는 정수 누구 있어? 이렇게 5개 있지 않겠니? 맞아. 일단 이걸 써야 되고요. 자, 이거에 대해서 두 조건 PQ가 P는 다음과 같고 Q는 다음과 같대. 얘들아, P의 설명을 보니까 x제곱 마이너스 4x가 0이라고 돼 있거든요. 세제곱이네. 이거 너희 인수분해 안 해도 되지? 근 누구 나와? 0도 있고 2도 있고 마이너스 2도 있겠지? 맞아? 그럼 P는 진리집합으로 쓰면은 뭐라고 쓸 수 있는 거야? 0, 마이 2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야. 굳이 써보자면. 지금 처음 하는 거니까 써본 거야. 나중에 안 쓸 거야. 이렇게. 알겠지? 그 다음 Q는 뭐야 지금? Q 어디 몇 번 푸는 거야? Q는 지금 x제곱에 마이너스 3x 더하기 2는 0이잖아. 그래서 얘도 인수분해 해보면 이렇게 들어가니까 x가 얼마랑 얼마야? 1 또는 2네. 그래서 Q도 한번 써보면 1과 2구나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죠. 알겠어요? 그랬을 때 지금 조건 not P 또는 not Q의 진리집합의 모든 원소의 합을 구해라. 자, not P 또는 not Q라고 하는데 이거를 진리집합으로 바꾸면 뭐야? P의 여, 합 Q의 여니까 이거는 P, 교, Q의 전체 뭐예요? 여가 되겠죠. 됐어요? 얘가 누구예요? 2밖에 없네요. 2의 여집합이면 누구겠어? 얘 제외한 얘네들 말하는 거지. 알겠어? 그 답하라는 게 뭐야? 모든 원소의 합이네. 싹 더하면 얼마 나와? 마이너스 2가 되겠지. 이해됐어요? 어려워요?
아니죠. 겁나 쉽지. 결국 또 뭐로 풀었니? 집합으로 푸는 거야. 알겠어? 그래서 명제랑 집합은 뗄래야 뗄 수 없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근데 이제 11번 같은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이거는 조건 명제라서 여기서부터는 다시 개념으로 가자. 개념 프린트로 돌아갈게요. 해서 하세요. 안 줘도 돼. 뒤로 가져갔어. 하세요. 자, 개념이죠, 다시. 자, 그래서 개념 프린트 29페이지로 오시면 되고, 거기 나온 게 이제 조건 명제. 그걸로 갑시다. 얘들아, 조건 명제가 뭐냐? 우리 아까 조건 배웠어, 안 배웠어? 배웠지? 그걸로 이루어진 명제라고 생각하면 돼요. 알겠지? 조건으로 구성된 명제. 그 말은 이제 조건들이 나온다는 건데, 그래서 이거는 구조가 굉장히 중요하니까 얘들아, 구조를 잘 봐야 됩니다. 자, 1번. 일단 나오는 게 가정과 결론이래. 가정이 뭐고 결론이 뭔지 얘기를 좀 해보자. 자, 일단 두 조건 PQ에 대해서 명제 P이면 Q이다 해서 앞에 있는 걸 뭐라고 하는데? P를 가정, Q를 결론이라 하는 거야. 알겠지? 다시 뭐라고요? P이면 Q이다 해서 요거를 가정이라고 하고요. 얘를 결론이라고 한대. 가정과 결론. 자, 그냥 뭐 단순한 예시를 한번 들어볼게요. 그 전에 참고로 문자 P는 그럼 앞으로 무조건 가정일까? 그게 아니야. P가 가정이란 뜻이 아니라 요 이면과 이다에서 요 앞에 자리가 가정인 거야. 그럼 어떤 사람은 여기다 Q를 쓸 수도 있지. 그때는 Q가 뭐야? 가정인 거야. 자리가 중요한 거지 문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알겠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P가 올 수 있다. 그럼 문제마다 다른 거니까 문자에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라 자리가 중요한 거다. 이거 알고 계시고요. 뭔 얘기 할래 했지? 예시로 이런 게 있다고 해보자. 대한민국 사람은 아시아 사람이다. 이게 참이야 거짓이야? 너네 아시아 사람 아니야? 맞잖아. 이유가 뭐야? 대한민국은 아시아에 속해 있으니까 당연한 거잖아요. 근데 거꾸로 한번 생각해봐. 아시아 사람이면 대한민국 사람이다. 맞아 틀려? 틀리죠. 이거 뭔 말인지 알겠어요? 방금 예시로서도 너네가 느껴졌겠지만 저렇게 돼버리면은 P랑 Q 중에 누가 더 커야 참이 되는 거야? Q가 무조건 더 커야 돼요. 그래야 참인 거야. 거꾸로 하면 어땠어 아까? 이상하잖아. 아시아에는 나라가 너무 많잖아요. 근데 그걸 다 대한민국 사람이라 말할 수 없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지? 또 예시를 하나 들어볼까? 자, 적절한 예시가 뭐가 있을까요? 뭐 이렇게 한번 해보자. 현대자동차가 진출한 공장, 현대자동차의 공장이 존재하는 나라는 아시아다. 현대자동차 공장이 어디에도 있어요? 유럽에도 있고. 유럽에 있나? 동유럽 쪽에 있을 거예요. 그리고 어디도 있어요? 미국에도 있고. 남미 쪽에도 있나? 모르겠다. 공장이 어딘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럼 너무 다양해지지. 맞아?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된 거냐면은 그 가정과 그러니까 현대자동차의 공장이 있는 나라와 아시아는 일부분의 공통을 가질 뿐 누가 누구를 포함하는 관계가 돼야 안 돼? 안 돼요. 이런 경우에도 무조건 명제는 뭐가 되는 거야? 거짓인 거야. 알겠어? 그러니까 결론은 뭐밖에 안 된다? 뒤에 있는 녀석이 앞에 있는 녀석을 뭐 해야 돼? 포함해야만 한다. 요렇게 되어야 뭐가 되는 거야? 참이 되는 거예요. 알겠어요? 이거를 표기로는 뭐라고 하는데 P이면은 Q이다 이렇게 쓴대요. 뭔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앞으로 너희는 이 화살표를 뭐라고 읽으면 돼? 한글로? 이면.
알겠지? P이면 Q이다. 그래서 앞에 있는 게 항상 뭐고? 가정이고 뒤에 있는 게 뭐야? 결론이야. 그럼 누가 누구를 포함해야 돼? 한글로. 결론이 가정을 포함하면 참. 그렇지 않은 모든 경우는 거짓인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물론 P랑 Q랑 뭐 해도 돼요? 같은 상황이지. 그러니까 P가 진리집합으로 Q랑 아예 같아도 된다고. 알겠어? 그래도 뭐가 돼요? 포함 관계는 맞으니까 괜찮은 거야. 참인 거야. 알겠어? 그래서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2번 그 밑에 방금 했던 얘기예요. P이면 Q이다의 참과 거짓 두 조건 P와 Q의 진리집합을 각각 대문자 PQ라고 할 때 명제 P이면 Q이다는 진리집합 P가 누구에 포함되면 Q에 포함되면 참, 그렇지 않으면 거짓으로 판정하래요. 이해돼요? 별거 없죠? 항상 저거대로만 생각해주면 돼. 그러니까 이 구조를 만족시켜야 된다는 소리야. 그 다음에 3번 반례. 야, 반례가 뭐냐? 명제가 거짓임을 보여주는 예시래요. 다시 뭐라고요? 명제가 모임을 거짓임을 보이는 거래. 그럼 너희가 이제 앞으로 어떤 명제에 대해서 참거짓을 판별할 거 아니야? 그럼 참과 거짓을 판별을 할 때 거짓임을 보일 수 있는 예시를 보여준다면 그럼 그거는 거짓인 게 증명이 되는 거야. 그래서 너희가 이제 기억, 니은, 디귿 같은 문제 풀 때 있잖아요. 다음 중 참인 걸 골라라. 그럼 그 중에 거짓도 있겠지. 그럼 거짓임을 보여줄 수 있는 대표적인 방법이 뭐라고? 예시 찾는 거라고. 틀린 예시 찾기. 그런 게 하나라도 존재하면 거짓인 거야. 왜? 수학에서 말하는 명제는요, 항상 참이어야 참이라고 말을 해요. 한순간이라도 거짓인 상황이 있으면 절대로 참이라고 말을 못해. 뭔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그거를 알고 계셔야 된다. 근데 거기 뭐라고 돼 있냐면 얘들아, P이면 Q이다가 거짓임을 보이기 위해선, 거기 내가 원래는 형광펜으로 해놓은 건데 내가 이걸 흑백으로 뽑아버려가지고 형광펜이 안 보여요 잘. 가정은 뭐하고? 만족하고. 결론을 뭐하래? 부정을 하래요. 이게 무슨 말이야 도대체? 얘들아 애초에 잘 봐. 참이었으면은 이런 그림이었겠지. 아니라는 거잖아 이게. 그죠? 그럼 얘가 아닌 대표적인 경우가 얘거든요. 그럼 봐봐. P가 이렇게 있고 Q가 이렇게 있으면은 일단 참이 아닌 거를 우리가 지금 전제로 깔고 있으니까 이런 그림이라고 해볼게. 그러면 가정을 만족해. 근데 결론을 뭐 하라고? 부정하라고. 그럼 결론이 Q잖아요. 얘는 속하면 돼, 안 돼? 안 돼. 그러면은 반례는 어디에 있겠니? 여기 있겠죠. P 빼기 Q. 이거 뭔 말인지 알겠어요? 다시 뭐라고? 가정은 만족해. 근데 누구를 부정해? 결론을 부정해야 돼. 그러니까 여기에 있을 수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간혹 이제 이런 문제도 나온다고. 반례가 어디에 있는지 색칠해라. 알겠어요? 물론 색칠하라고 안 나오고 뭐 구해라 이렇게 나오겠지? 그럼 너희는 여기라고 생각하면 돼요. 가정에서 결론을 뭐 한 거야? 뺀 거. 알겠어요? 별거 없죠? 그냥 말대로 그 국어적으로 봤을 때 그냥 그 말대로 그냥 따라가면 돼. 예시 보자. 예시. 그거 뭐라 돼 있어? X가 뭐면? 소수면. 소수가 뭔지 알죠? 소수면 X는 홀수이다. 참이야 거짓이야? 거짓이야. 누구 때문에 거짓이야? 2 때문에. 그래서 거기다가 반례 땡땡 2 이렇게 써놔요. 걔 때문에 거짓인 거야. 그렇게 하나만 존재해도 우리는 거짓이라고 말해도 된다는 거예요. 알겠죠? 수학에서는 그런 거를 용납하지 않겠다는 거야. 자, 그리고 이제 모든과 어떤으로 한번 가볼게. 모든과 어떤. 자, 거기 1번 모든이라고 되어 있는 설명 보자.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모든은 모든 X에 대하여 P이다 라는 그 뜻이 만족하지 않는 것이 한 개라도 존재하면 뭐라고 판정하래? 거짓이라고 판정하래. 당연한 말 아니야? 모든 X에 대하여 P이다 라고 하면은 그걸 만족하지 않는 게 존재해버리면 거짓인 거야. 근데 어떤은 어때요? 어떤 X에 대해서 P이다 라는 거의 뜻은 뭐래? 얘를 만족하는 것이 하나라도 존재하면 참인 거야. 그럼 모든과 어떤의 뜻은 완전히 뭐야? 서로 반대의 뜻이에요. 알겠지? 모든의 뜻이 뭐라고? 만족하는 것이 하나라도 존재하면 거짓.
어떤의 뜻은 뭐야? 만족하는 게 하나라도 존재하면 참. 둘이 아예 반대 의미인 거 이해돼요? 왜냐면 위아래 줄을 얘들아 내가 써놓은 말들을 보면은 작은 따옴표 뒤에 는 나오고서 뒤에 나오는 말 있죠. 만족 밑에 위에 줄이랑 밑에 줄 비교를 해보면은 위에 줄은 만족하지 않는 것이 한 개라도 존재하면 거짓. 밑에 줄은 만족하는 것이 한 개라도 존재하면 참. 둘이 아예 반대말이라고. 알겠어? 그래서 모든과 어떤은요 서로 무슨 관계야? 부정관계예요. 아까 그리고랑 또는이 서로 부정관계였던 것처럼 모든과 어떤도 서로 부정관계인 거야. 그래서 너희는 앞으로 모든이 나오면 뭐로 바꾸고? 아니 부정을 하면 모든을 부정하면 어떤으로 바꾸고 어떤을 부정하면 모든으로 바꾸면 되는 거지. 알겠죠? 그렇게 자꾸 익숙해져야 됩니다. 그래서 밑에는 그냥 방금 했던 말 그대로 모든 x에 대해서 p다를 부정하면 어떤 x에 대해서 p가 아니다로 부정이 되는 거야. 그거 할 줄 알면 돼요. 그래서 오늘 개념은 여기까지고 책으로 가서 이제 또 더 많은 얘기를 해보자. 일단은 아까 하려고 했던 11번으로 와보세요. 요런 게 굉장히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되게 중요해. 얘들아 그럼 너네 이거 딱 봤을 때 제일 눈에 띄어야 되는 게 뭐겠어? 일단 선지를 다 보면은 중간에 다 뭐가 써 있어요? 이면 개를 기준으로 앞에 말은 뭐고? 가정이고 뒤에 말은 뭐가 되는 거야? 결론이 되는 거야. 그럼 우리는 참이라고 판정하려면 항상 어떤 관계를 만족해야 된다 했어? 결론이 가정을 포함해야 된다고. 그렇게 되는 걸 찾으라고. 근데 너네가 아까 어떻게 말했어? 그냥 내가 막 이렇게 말 던지니까 맞는 말 같은데? 그래서 그냥 동그라미 이렇게 말을 하잖아. 아까 어떤 문제였어요? 1번에 2번 보면은 10의 약수는 5의 약수이다 했을 때 맞다고 한 사람도 있었지. 처음에 중간에 바꿨지만 그렇게 국어적으로 속으면 안 된다는 거야. 무조건 조건 명제는요 결론이 가정을 포함해야 돼요. 그럼 너희가 여기서 해야 될 건 뭐야? 이걸 만족하는 x 찾는 거야. 누구랑 누구 나와? 0이랑 1 아니야? 그죠? 얘들아 0이랑 1이잖아. 0이랑 1이면 이거 만족해 안 해? 안 하잖아요. 포함되지 않잖아. 틀린 거야. 이해됐어요? 자, 그래서 내가 이렇게 풀 건데 얘들아 이 문제에서 실제로 제일 중요한 말은 뭘까요? 제일 중요한 말 문제에 써 있는 거 중에 물론 이면 당연히 중요하죠. 실수입니다. 맨 앞줄에 써 있는 실수 xy. 왜? 그게 유리수 혹은 무리수 혹은 허수 혹은 복소수 혹은 자연수 정수일 때마다 당연히 참거짓이 바뀔 수도 있는 거예요. 알겠지? 그래서 명제에서는요 이거 명제뿐만 아니라 항상 너희는 수의 범위는 잘 체크해놔야 돼. 알겠지? 실수래 실수. 2번으로 가볼게요. 2번은 뭐라 돼 있냐면은 x가 y보다 작다 이면 그러면 x제곱은 y제곱보다 작다고 했어요. 이렇게 되네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y가 크면은 제곱해도 y가 크냐 이거야. 참이야 거짓이야? 거짓이야. 대표적으로 뭐 하면 참 좋겠어? 발리 그냥 만들어 봐봐. y가 1이고 얘가 마3이었다고 해봐. 누가 더 커? 1이 크지? 근데 제곱하면 누가 커져? 9가 커지지. 알겠어요? 그래서 뭐냐면 너희는 앞으로 그럼 뭘 인지해야 돼? 양변 제곱은 함부로 하면 안 되는구나. 이걸 인지를 해야 돼. 그럼 언제 해도 돼? 자연수일 때? 아닙니다. 자, 언제 해도 되냐? 너네 제곱한다는 거 자체가 그냥 y는 x제곱이라는 함수를 그리는 거 아닐까요? 너네 y는 x제곱 그릴 줄 알지? 이렇게 생기지? 잘 봐. 여기에 1 넣고 여기에 2 넣으면 누가 더 커? 1과 2 중에? 2가 더 크지? 실제로 대입하면 누가 더 크게 나와? 2 넣은 게 더 크게 나오지 않니? 그러니까 2를 뭐 하는 거야 지금? 제곱했지? 1도 제곱했지? 여전히 부등호는 누가 더 커요? 2 넣은 게 더 크지? 얘 지금 무슨 함수야? 오른쪽 보니까 증가함수잖아. 증가함수인 부분에 대해서는
작은 걸, 아니 큰 거를 넣으면은 더 결과도 크게 나와요. 그래서 이때는 양변 제곱을 해도 부등호 방향이 안 바뀝니다. 둘 다 뭐일 때? 양수일 때. 양수인 걸 대입하면은 항상 이렇게 돼요. 그럼 음수인 걸 넣으면요? 여기다 마이너스 1을 넣고 마이너스 1을 넣어봐. 그럼 오히려 누가 더 커져? 무조건 마이너스 1을 넣는 게 더 커지지. 맞아? 이유는 감소함수니까 거기에 대입하면 당연히 그런 거예요. 뭔 말인지 알겠니? 큰 걸 넣을수록 뭐하다고? 작게 나온다고. 그래서 음수일 때는 부등호 방향이 바뀐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야. 그러면 둘의 부호가 다를 때는, 야 여기다가는 내가 3 넣고 여기다가 마이너스 2 넣어봐. 그럼 너네는 일단 얘네 둘 비교하면 누가 더 커? 3이 더 크다고 하지? 제곱해도 누가 더 커? 3이 더 커. 근데 여기서는 아까 뭐였어? 여기다가 마3을 넣고 오른쪽에 1을 넣어보면은 얘가 더 큰 수긴 해, 마3보다. 근데 제곱하면 누가 더 커져? 또 마3이 더 커지지? 둘의 부호가 다를 때는요, 때에 따라 달라져요. 알겠어요? 그래서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겠지. 첫 번째는 둘 다 양수면 부등호 방향 유지, 둘 다 음수면 부등호 방향 반대, 부호가 다르면 때에 따라 다름,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양변 제곱은 함부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알겠죠? 그럼 부호에 대한 개념이 있는 상태에서는 너네가 따질 준비가 돼 있으면은 그땐 해도 돼. 실제로 따져봐야지 다. 근데 그걸 몰라, 그러면 절대로 함부로 하시면 안 돼요. 세 번째, 근데 그래서 뭔데? 그래서 거짓이라고. 알겠지? 지금 xy의 부호에 대한 얘기가 없기 때문에 거짓이고요. 3번, x가 1보다 작거나 같고 y가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으면, 그러면 x 플러스 y는 0보다 작거나 같냐고 했어. 야 이거는 우리 중학교 때부터 부등식 배울 때 봐봐, 요런 거랑 요런 거를 더하면은 반드시 어떻게 된다고 배웠니? 결과도 얘네 둘의 합보다 작거나 같다 라고 배웠죠. 맞아요? 그래서 이거는 참입니다. 알겠어? 정답이 3번이에요. 3번은 참이야. 4번은 뭐야? 근데 여기서 또 오해하면 안 된다. 부등호 방향이 하나는 이렇게 돼 있어, 둘이 안 맞아. 그럼 이런 거 없어. 얘기 못 해요. 둘이 부등호 방향이 뭐 해야 돼? 같아야 돼. 그리고 만약에 한쪽에라도 얘한테 등호가 없었다고 쳐봐. 그럼 여기도 등호 뭐 해야 돼? 빼야 돼. 알겠지? 근데 둘 다 지금 등호가 있기 때문에 등호 있는 걸로 써도 괜찮다는 거야. 알았죠? 자, 그 다음에 4번. 뭔데 이거? x 플러스 y가 뭐 하면? 0보다 크다. 이면 그러면 xy 곱한 것도 0보다 크냐? 라고 했어요. 이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두 개를 더한 게 양수라는 건데, 야 얘가 1억이야, 얘가 마이너스 1이야. 두 개 더하면 양수지. 근데 곱하면 뭐 돼요? 음수 되잖아. 말도 안 되는 소리지. 그래서 4번은 발례가 너무 많아. 틀렸어. 5번, x가 6의 약수이면은 x는 9의 약수이다. 얘들아, 그럼 첫 번째 가정에서 나오는 x는 누굴 말하는 거야? 1, 2, 3, 6을 말하는 거야. 결론에서 말하는 x는 누구예요? 1, 3, 9잖아. 얘가 얘를 포함했니? 말도 안 되는 소리지. 그래서 틀린 거죠. 답은 3번이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배운 규칙대로 가주시면 됩니다. 넘어갈게요. 자, 이제 넘어가서 뭘 해야 되지? (14번으로) 가볼까? 이거 일단 풀면 좋을 것 같은데. 14번 봐봐. 전체 집합 U에 대해서 두 조건 PQ가 PQ의 진리 집합을 대문자 PQ라고 하겠대. 근데 그 그림이 다음과 같대요. 자, Q가 이렇게 있고요. 그 안에 이제 P가 있나 봐요. 근데 지금 P에는 A랑 B가 들어가 있고, 그 바깥에 C랑 D가 있고, 그리고 전체를 봤을 때 또 그 바깥에는 누가 있니? 2가 있대요. 지금 이게 몇 번이야? 14번. 이런 상태인데, 야 이때 명제에 Q이면 P2다 가 거짓임을 보이는 원소를 구해달래. 아까 이런 걸 뭐라고 불렀어? 일단 발례라고 불렀죠? 발례의 위치가 어디였어요? 그냥 뭐하라 했어? 가정에서 결론을 빼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가정을 만족하면서 결론을 부정해야 되니까. 알겠어요? 응?
그럼 Q에서 P 빼면은 그게 어디야? 그림상 여기죠. 도너츠 모양. 누구예요? C랑 D가 반리가 되는 거야. 이해됐지? 별거 없죠? 이렇게 풀어주면 돼요. 그래서 정답은 2번이고요. 자, 17번을 지금 해보세요. 얘들아, 너네는 방학에는 그럼 거의 점심, 저녁을 다 밖에서 먹니? 집으로 가? 아, 집이 가까워서? 아, 멀어도 그냥 가? 다른 사람들은? 저녁만? 그래요? 그렇구나. 근데 요즘 식비도 비싸잖아. 그치? 그럼 용돈에서 먹어? 힘들겠네요, 그러면. 그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제 또 돈이 중요한데 용돈에서 다 이렇게 먹으려면은 그렇구나. 자, 이제 할게요. 봐봐. 지금 문제를 보니까 두 조건에 대해서 명제, 낮 피면 Q이다가 거짓임이 보여지는 반례 중 정수인 것은 마이너스 1뿐이다. K의 최대를 구해라. 자, 물론 우리가 아까 배웠잖아요. 이게 거짓임을 보이려면은 뭘 해주면 돼? 가정과 결론을 빼면 된다고 했었지. 근데 그걸 그냥 뺀다라는 느낌으로 풀어버리는 것보다는 집합을 이용하는 거야. 얘들아, 얘가 진리집합으로 뭐였어 아까? 요거였지. 얘는 그냥 Q잖아. 이걸 뺀다는 건 결국 요거 하겠다는 거 아닌가? 이해돼요? 왜냐면 우리가 차집합을 뭐로 배웠어? 교의 여로 배웠잖아. 맞아? 이렇게 쓸 수 있겠지. 그럼 결국은 우리는 요렇게 찾아줄 수 있다는 거야. 알겠어요? 야, 그러면 P랑 Q의 합집합을 생각해보면 그거의 반대에 해당하는 정수는 누구밖에 없다? 마이너스 1밖에 없다는 거야. 그래서 합집합을 해보자. 일단은 또 수직선에다 표시를 해볼게요. 그럼 지금 쟤는 보니까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같대. 정확한 거 먼저 좀 표시를 해놓자. 그리고 쟤는 1보다 크거나 같대.
그리고 요거는 지금 K부터 3까지야. 그럼 3은 어디 있어요? 여기 있으면 있어요. 이렇게. 그럼 얘가 이제 이렇게 가서 쭉 갈 텐데 지금 우리는 해줘야 되는 게 뭐냐면 P랑 Q를 합한 거에 반대. 그 반대의 정수는 누구만? 마이너스 1만. 근데 얘들아, 마이너스 2가 여기 있으니까 요 노란색이 중간에 오다가 여기에 마이너스 1이 있을 거 아니야? 얘를 지나치면 돼, 안 돼? 안 돼요. 왜? 우리는 그거의 반대를 찾을 건데 거기에 마일이 존재해야 돼. 그러니까 노란색은 가다가 뭐 해야 돼? 말아야 되는 거야, 이렇게. 그럼 과연 어디서 끊어줘야 될까, 이거야. 얘들아, 지금 잘 봐. 합집합의 여집합이라는 건 지금 내가 해놓은 거가 합집합이야. 어떻게? 색깔 구분 없이 그냥 표시되어 있는 걸 다 합치는 거예요. 알겠지? 그거의 반대 부분에, 즉 여기에 아무런 표시가 안 돼 있는 부분에 정수는 누구만 있어야 돼? 마일만 존재하라는 거야. 그럼 얘만 유일한 정수가 되려면 다른 정수는 들어오면 안 된다. 즉 0은 어디 있어야 돼요? 노란색보다 오른쪽에, 그러니까 노란색에 포함이 돼 있어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노란색이 끊어져야 되는 거고, 얘가 누구야 지금? K인 거죠. 그럼 K는 누구랑 누구 사이를 지나가야 돼요? 일단 마이너스 1과 0 사이를 지나가야 될 거고, 등호는 어디에 가능해? 0. 왜? 0까지 와도 여기 채우잖아요 지금 동그라미를. 그러다 보니까 그거의 바깥 부분을 구해주면은 마일밖에 없어. 근데 여기에 들어가 버리면은 마일을 포함하겠다는 거야. 그럼 그거의 바깥 부분에는 마일이 존재하지 않죠. 그래서 이렇게 마무리 해주면 된다. 하라는 게 뭐야? 실수 K의 최대값 0이 되겠죠. 됐어요? 이런 식으로 풀어주면 됩니다. 넘어가고요. 자, 다음 거에서는 뭘 할까요? 잠깐만요. 뒤에 나오나? 할 수 있겠구나. 자, 여기서는 20번을 좀 해볼게. 20번. 자, 20번을 보니까 전체 집합 U에 대해서 세 조건 PQR의 진리 집합을 각각 PQR이라고 한대요. 자, 근데 R은요 어디에 포함된대? PQ의 교집합에 포함이 된대요. 얘들아, 너네 그럼 여기까지만 읽고서 그림 그릴 수 있겠니? 자, 지금 PQ의 관계 나왔어 안 나왔어? PQ의 관계, P랑 Q의 단독 관계가 있어 없어? 지금 여기 보면은 없지? 그럼 너희가 먼저 해야 될 거는 P랑 Q는 반드시 일단 전체 표시해 놓고, 우리가 정보 없을 때 항상 어떻게 하라 그랬어? 무조건 기본 모양으로 가라고요. 이렇게. 알겠니? 명제인데도 저렇게 해도 돼요? 상관없어요. 그냥 집합으로 푸는 거니까. 알겠어? 해놓고 R은 교집합에 포함되니까 요 안에 그냥 R이 혼자 있는 거야. 이렇게. 알겠어요? 이제 한번 풀어볼까? 기억. 자, P면 R이다. 참이야 거짓이야? 자, 참이냐 거짓이냐를 판별하려면 너희가 제일 먼저 확인해야 되는 게 뭐예요? 포함관계야. 지금 누가 뒤에 있어? R이 뒤에 있지? R이 지금 P를 포함했니?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기억 틀렸어요. 니은 R이면 Q이다. 이게 참이야 거짓이야? 이건 맞아요. 그죠? 니은 맞고요. 디귿 not P이면 not Q이다. 얘들아, 아까 말했지. PQ의 관계는 우리 알고 있는 거 있어 없어? 없어요. 그래서 몰라요. 혹시 서큘레이터 어디에 두셨어요? 아, 그거 저기 그 상담실에 뒀어요. 네. 죄송합니다. 자, 디귿 갈게요. 아, 디귿 틀렸고요. 리을 not P이면 not Q이다. 얘들아, 우리 not P이면 not Q이다를, 아니 뭐야, not R이다를 다음 시간에는 좀 더 좋은 걸로 배울 건데, 오늘은 일단 그냥 갈 거야. 얘가 참인지 확인하려면은 이거 확인하는 거 아니었니? 이렇게 되는지를 봐야 되죠. 맞아요?
근데 얘들아, 얘랑 동의어가 뭐였어? 집합에서? 아, 여집합끼리 이렇다. 그러면 이거였지 않니? 알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말하는 얘는요, 결국 이거냐고 묻는 거야. 왜냐면 둘이 동의어거든. 알겠니? 이거 맞아 틀려? 맞죠? 그럼 이거 참이야 거짓이야? 참인 거야. 다음 시간에는 다른 방식으로 할 건데 일단 오늘은 할 수 있는 게 이게 최선이야. 알겠지? 그래서 뭔데 이거? 리을인가? 리을이 참이다. 알겠어? 니은 리을 참이고요. 그 다음에 미음으로 가자. 자, 미음에서 말하는 게 뭐야? not q면 R이다. 야, 그림 봐봐. not q라는 게 q가 아닌 바깥 부분이면 R이다. 말도 안 되는 소리지. 알겠어요? 그래서 틀린 거다. 그래서 결국은 뭐였지 아까? 니은이랑 리을이었니? 이거 두 개밖에 안 되겠지. 3번이다. 괜찮아? 이렇게 풀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은 너희가 한번 해볼래? 24번 해봐요. 24번. 아이고야. 자, 물론 이거 뒤에도 나오는 거긴 한데 얘들아, 지금 뭐라고 하냐면 P면 Q이다가 참이고 Q이면 R이다도 참이라 그러지. 연결돼 안 돼 이거? 되죠. P에서 Q, Q에서 R. 뭐 뒤에서 이제 3단 논법이라고 하는데 이게 뭐냐면 당연히 진리집합으로 보면은 이런 관계를 만족하라는 거야. 그러면은 안 따져봐도 P에서 누구로 가면은 R로 가는 명제 있지. 그건 무조건 뭐가 될 수밖에 없다? 참일 수밖에 없다. 왜냐면 우리 집합에서 이런 관계가 만족이 됐을 때는 P가 R에 포함된다고 말을 했었잖아요. 그래서 그게 명제에서 똑같이 적용이 된다고 생각하면 돼. 야, 그럼 결국은 지금 저기서 나와 있는 P 있지? 그게 제일 뭐 해야 된다는 거야? 작은 녀석이 되라는 거야. 알겠어요? 그럼 얘가 포함하고 있어야 돼. 그럼 마이너스 1은 적어도 한 여기까지는 와야겠죠. 채워야 되네. 마이너스 1 이렇게. 그리고 오른쪽에서 누가 나와야 돼? 2부터 4까지가 나오는데 여긴 또 빵꾸네? 뭐 이렇게 복잡해? 높이별로 얘들아 이렇게 좀 차등을 두세요. 같은 높이끼리 같은 애들이라 생각하자. 제일 낮은 게 P, 그 다음이 Q. 그럼 R을 어디다가 해줘야 얘네를 다 포함하겠니? 4보다 오른쪽에 있어야겠죠. 얘가 이제 B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해주면 이게 이제 R이다. 그럼 이제 문제 상황이 완벽하게 만족이 되는 거고, 그럼 A는 마이너스 1보다 작아야 되고요. B는 4보다 커야 돼. 자, 이제 뭐 판단해야 돼? 등호죠, 항상. 자, 등호가 되냐 안 되냐를 해보자. 야, 여기 쉽게 말하면 등호가 들어가도 P는 Q에 들어가 있니?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 돼요, 안 돼요? 되는 거죠. 많이 했던 거잖아, 그죠? 이렇게 되는 거죠? 설명 안 해도 되지? 그 다음 여기는 어때요? 등호 돼야 안 돼? 되는 거죠. 왜? 얘가 채워져 있고 얘는 빵꾸니까 얘가 얘랑 같아져도 포함 관계는 R이 더 큰 거라고. 알겠어요?
그래서 된다. 해달라는 게 뭐야? A의 최대랑 B의 최소의 합이래. A의 최대는 마이너스 1이고요. B의 최소는 4예요. 그래서 두 개 더 해달라고 한 거야. 그래서 3인 거지. 알겠어? 넘어가도 되겠어? 넘어갈게. 다음 페이지로 갑시다. 모든과 어떤, 그걸로 갈게. 모든과 어떤. 자, 여기서 뭐 하지? 28번을 하면은 적당할 것 같아요. 자, 28번으로 와보세요. 자, 문제를 같이 읽자. 뭐라 돼 있냐면은 다음 명제에 부정이 참이래. 너네 이거 부정할 수 있어 없어? 할 수 있지? 부정 좀 해보자. 28번에 자, 어떤 실수 x에 대해서 다음이다. 이거 바로 부정하면 써보자. 자, 어떤은 뭐로 바꿔야 돼?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그 다음 뭐라고 말해야 돼? x제곱 마이너스 kx 더하기 k 더하기 3 그게 0보다 뭐하다를 써줘야 돼? 크거나 같다를 써야죠. 다 부정해야 되니까. 알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바꿔주면 돼요. 요거 이다. 가 뭐가 돼달래? 참이 돼달래. 얘들아 아까 말했지? 모든이 붙어있는 것이 참이 되려면 만족하지 않는 게 하나라도 존재하는 순간 거짓이 된다고. 즉 항상 만족시키라는 거야. 이해돼요? 이게 항상 만족이 되려면 너네 이거 이미 어디서 풀었어? 부등식에서 이미 했잖아. 맞아? 어떻게 풀어야 돼? 이 참수로 푸는 거죠. 이 세 가지 개형 중에 어떤 게 지금 이 명제를 참으로 만들어줄 수 있니? 두 번째랑 세 번째가 되겠죠. 첫 번째 빼고. 알겠어요? 그래서 판별식으로 가는 거죠. 판별식이 0보다 뭐 하면 돼? 작거나 같으면 된다. 판별식으로 가보니까 b제곱 마이너스 4ac가 돼서 그게 0보다 작거나 같은 거고요. k제곱 마이너스 4k 마이너스 12가 0보다 작거나 같다. 그럼 여기가 6, 2, 12 마풀이 되겠지. k는 누구랑 누구 사이인 거야? 마이너스 2랑 6 사이면 된다. 이렇게 구할 수 있죠. 하라는 거는 k의 최대값 6이 되겠지. 됐음? 아, 좀 더 할 걸 그랬나? 일단 오늘은 목표가 여기까지였어가지고 여기까지만 합시다. 다음 시간에 명제를 깔끔하게 못 끝낼 것 같기도 한데 끝낼 수 있으면 최대한 끝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다음 주에 아마 다 마무리 할 것 같습니다.